여자친구의 휴대폰을 열어봤고 본능적으로 카카오톡을 열어보게 된 거야. 동생아, 어제 내가 집에 안 들어간 거 남친한텐 비밀로 해줘 라고 보내져 있더라고. 나는 그때 머리가 뜨거워졌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외모의 남성입니다. 나의 연애 스토리 4가지를 소개해보고자 해. 4가지 중에 첫 번째 이야기부터 풀어보도록 할게. 다른 분들과 같이 반말로 작성할 건데 나의 이야기는 거짓과 과장된 내용이 없이 100% 적어보려고 해. 우선 지루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알아야 나의 이야기 스토리가 이해가 될 거야.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첫 연애를 시작했고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10명 정도와 연애를 했어. 우선 나를 소개해보자면 평범한 외모지만 재미있는 입담과 남다른 공감 능력 때문인진 몰라도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인기가 많았지. 예를 들어 남들은 주절주절 어떻게든 한번 웃겨보려고 100가지의 애드리브를 한다면 나는 남들이 100번을 쳐서 못 살린 애드리브를 한 번만 쳐도 무조건 빵빵 터지는 스타일이라 나랑 술 마시면 재미있단 소문이 학교에 자자하기도 했어. 그래서 선배, 후배, 동기할 거 없이 많이 술 마시고 놀았던 것 같아. 또한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나에게 대입이 잘 되는 편이라 나는 격하게 공감을 잘해주는 편이었지. 물론 가식으로 공감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대입이 잘 돼서 그 감정까지 느껴지는 편이었어. 그래서 그런지 나는 위에서 말했듯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아니 졸업하고 나서 직장에서도 연애가 끊이질 않았어. 참,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예체능을 해왔고 대학교는 전공 1위 하는 대학교에 진학을 했어. 공부도 잘했고 체력도 좋았는가 봐요. 예체능 쪽이 너무 좁다 보니 분야에 대해선 밝히지 않도록 할게. 나는 연애가 끊이질 않아 그런지 신기하게도 연애 상대가 있는데 항상 나에게 고백하며 플러팅하는 여자들이 많았어. 나는 여자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해도 일편단심이라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집중했고 대학교 여자들 사이에선 내가 진국이라는 평판을 받았지. 그런데 나도 남자인지라 지속적으로 플러팅하는 여러 명의 여자들에게 호기심이 생겼던 적도 있어. 그럴 땐 나도 약간의 밀당만 하고 결국엔 여자친구에게 집중을 했지. 여기까지 글을 적으며 일편단심이라고 하기엔 연애가 너무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 나는 여자를 많이 만나봤지만 정말 일편단심이거든.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어. 나의 전공은 정규 수업 이외에 밤에 전 학년이 모여 작업해야 할 때도 있고 본인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밤 늦게까지 작업해야만 하는 쪽이라 자취를 해야만 대학교 생활이 가능했어. 그리고 우리는 대학교 3, 4학년 때부터 취업계를 쓸 수 있어 학교를 다니며 직장도 같이 다닐 수가 있었지.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모든 수업을 빠져도 직장에 출근하기 때문에 수업에 나가지 않아도 출석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됐고,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5일 내내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출근하는 날만 출석을 인정받고 나머지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곤 했어. 나는 대학교 4학년 때 비정규직으로 취직을 했고 나의 여자친구는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었지. 여기서부터 나의 연애관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된 사건이 있었어. 나는 비정규직 취업계였고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와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진짜 열악한 곳이라도 지원해봐라. 대학생 때 미리 경험을 많이 해봐야 졸업하고 나서 어떤 곳이 좋고 나쁜지 경험할 수 있다 등 다양한 이유로 취업을 권유했고 여자친구는 결국 단기 취업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일하는 날이면 아는 동생 내에서 지내게 된 거고 수업이 있는 날에는 우리가 함께 살던 자취방에 와서 학교 생활을 이어나갔지.
대학 생활 중 서로의 취업 때문에 매일 함께 자취방에서 지내던 패턴이 일주일에 2번 정도 보는 커플로 바뀌게 된 거지.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에 2번 보는 날이면 맛있는 음식과 술, 문화생활을 즐겼어. 그런데 어느 날이야. 여자친구가 항상 오는 요일인데 오늘 작업이 늦게 끝날 것 같다며 오늘은 동생네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학교에 와야 할 것 같다고 하는 거야. 우리 쪽이 너무 유동적인 부분이 많거든. 오늘 부족한 작업을 끝까지 해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알았어, 그럼 작업 마치고 동생네 들어가 연락 하나 남겨줘. 나 먼저 잠들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했지. 그리고 다음날 여자친구는 아침에 학교에 왔고 우리는 평소와 같이 점심도 먹고 수업이 끝나면 자취방에 가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 여자친구는 잠들었고 나는 그날따라 뭔가 찝찝함과 알 수 없는 기분이 드는 거야. 나는 이상하게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나는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열어봤고 본능적으로 카카오톡을 열어보게 된 거야. 카카오톡에는 여자친구가 일하러 갔을 때 지내는 동생과 여자친구가 취업하는 곳의 선배 카톡이 맨 위에 있더라고. 가장 최근에 대화를 했다는 거겠지. 그래서 나는 침착하게 아는 동생 카톡을 먼저 열어봤어. 물론 아는 동생도 우리와 같은 전공이라 서로 아는 관계였고, 동생 카톡에는 동생아, 어제 내가 집에 안 들어간 거 남친한텐 비밀로 해줘 라고 보내져 있더라고. 나는 그때 머리가 뜨거워졌고 심장은 내 가슴을 뚫고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지. 그리고 나서 나는 그 밑에 취업한 선배의 카톡을 열어봤어. 아직 자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들키지 않으려 가쁜 숨을 내쉬며 심호흡을 하면서 읽었지.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기억은 나지 않지만 과거부터 읽어보면 마치 썸 타듯 알콩달콩한 내용으로 시작해 점점 날짜가 지날수록 성적인 대화를 편하게 나누는 내용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해. 나는 그 카톡을 읽고 자고 있는 여자친구를 소리치며 깨웠고 여자친구는 놀란 듯이 일어났어. 나는 여자친구에게 카톡 다 봤어. 너 이거 뭐야? 라고 말했고 여자친구는 미안하다며 울며불며 무릎을 꿇고 빌었지. 나는 아무리 화를 내도 가라앉지가 않아 자취방에 뛰쳐나갔고 여자친구도 따라 나오더라고. 여자친구는 대학교 자취촌에서 누가 보던 말던 밖에서 나에게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잘못했다며 빌어. 나는 또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 그래서 땡땡아 일어나, 남들이 보면 어쩌려고 그래 라며 여자친구를 일으켜 세웠어. 나를 두고 바람을 핀 여자친구지만 모르는 사람들 또는 같은 과 사람들이 볼까 싫기도 했고 야외에서 그렇게 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지켜주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자취방에 들어가고 이야기를 나눴지. 여자친구는 직장 선배가 나한테 잘해줘서 호감이 생겼던 것 뿐이야. 그래서 실수를 했어. 정말 미안하고 내가 어떠한 상황도 감당할 테니까 용서해줘 하더라고. 나도 울며 힘든 감정을 정리하고 결국엔 용서를 해줬어. 나는 용서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순간 땡땡아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 나도 앞으로 이 이야기 안 꺼낼 테니까 너도 이 일 때문에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나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 일을 없던 일이라고 생각하자 라고 했고 우리는 평소와 같은 연애를 이어나갔지. 그렇게 우리는 대학을 졸업한 뒤 서로 정규직이 되어 저 사건 이후로 10개월 정도 더 연애를 하다가 서로 정규직이 되면서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몸이 멀어지다 보니 마음도 멀어져 헤어지게 됐어. 대학 생활 중 다양한 연애 스토리가 있었지만 위 스토리가 나의 연애관을 바꾼 이야기라 작성해봤어. 물론 지금도 그 용서해준 마음은 후회하지 않아. 누구나 그렇듯 나는 연애하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용서해준 거야. 첫째, 내가 아무리 일편단심이어도 상대가 다른 마음을 먹으면 소용이 없다. 일편단심일 필요가 있나? 나도 즐겨야 되나? 괜히 나만 끙끙했던 것 같네.
둘째, 남자가 이성에 대한 유혹이 더 많은 건 알지만 여자도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구나. 역시 세상엔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이 많다. 셋째, 내가 사랑하고 이해하면 바람이라는 것도 용서가 가능한 거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위에 세 가지 정도 연애관의 관점이 바뀌고 느낀 것 같아. 지금까지의 내용이 나의 연애관을 바꾸게 된 연애 스토리였고, 다음 연애 스토리는 정말 스펙타클해. 지금 위의 내용도 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누락했지, 거짓 없이 100% 진실이고, 앞으로 연재될 내용도 정말 믿기 힘들겠지만 과장이 없는 사실 그대로 작성해 보려고 해. 그녀는 조금 독특한 사람이었어. 회사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거든. 나이가 36살인데 결혼도 안 했고 포르쉐를 몰고 다니더라고.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의 이야기야. 나는 그때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지. 우리 회사가 작은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하게 되는데 그쪽 업무가 안정될 때까지 잠깐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 거야. 나는 별 생각 없이 몇 달만 도와주고 오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 회사에 가게 됐어. 그리고 거기서 그 여자를 처음 만나게 됐어.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좀 놀랬어. 회사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거든. 완전 풀 메이크업에 머리는 고데기로 말아놓고 겨울인데도 반팔을 입고 피부는 하얗고 향수 냄새가 강하게 나.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템프로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스타일. 그 정도로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었어. 게다가 나이가 36살인데 결혼도 안 했고 포르쉐를 몰고 다니더라고. 그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사람이 왜 여기서 일을 하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원래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 그래서 처음 본 순간부터 이미 마음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 업무 때문에 교육도 해주고 같이 일하며 대화를 조금씩 하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 메신저로 문의가 자주 오지.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이거 어디서 확인해요? 처음에는 업무 이야기만 하다가 점점 대화가 늘어나게 됐어. 그러다가 어느 날 언제 밥 한번 먹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둘이 밥을 먹게 됐어.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이 됐고 그리고 첫 관계를 가지게 됐는데 그때 조금 놀랐던 기억이 있어. 왁싱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왁싱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나는 그때까지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당황했거든. 그래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흐릿할 정도야.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하지만 그녀는 조금 독특한 사람이었어. 전화는 거의 안 하고 연락은 대부분 톡으로 했지.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집에서 고양이를 4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고양이랑 있는 시간이 제일 좋아. 이런 말을 자주 해. 나는 애정결핍이 좀 있는 성격이라 처음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다투기도 했지. 하지만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많이 맞춰주려고 노력했어.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 회사에서도 승진을 하게 됐고 나는 팀장이 되고 결국 그녀를 내 팀으로 데려오게 돼. 그래서 우리는 회사에서도 보고 퇴근하고도 보고 각자 집에서도 만나고 완전히 연인처럼 지내게 됐고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그 사람을 믿었지. 단 한 번의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러던 어느 날 내 휴대폰이 고장이 나게 된 거야. 그래서 잠깐 그녀의 휴대폰을 사용하게 됐지. 그리고 그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어. 어떤 메시지를 하나 보게 된 거야.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본 메시지였어. 그런데 내용이 이상해. 오늘 보는 거지. 이따 봐. 오늘 하루 화이팅. 지금 가고 있어. 4시 30분 도착. 응, 306호. 이런 식의 메시지. 그리고 놀랍게도 그 메시지가 한두 개가 아닌 거야. 대화를 계속 내려보는데 거의 2년치 기록이 있었지. 패턴도 똑같아. 일주일에 한 번 퇴근 시간대쯤 지금 가고 있어. 몇 시 도착, 몇 호.
감정 표현도 없고 애정 표현도 없어. 딱 업무처럼 짧은 메시지.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지. 나는 그녀를 깨웠어. 이게 뭐야? 그런데 그녀가 한 말은 이걸 왜 봤어? 나는 설명을 요구했어. 이게 뭐냐고. 그런데 그녀는 집에서 얘기하기 싫다. 나가! 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그 순간 눈이 돌아버릴 것 같았어. 사고를 칠 것 같아 옷을 입고 나가려고 했지. 그런데 휴대폰이 고장이 난 상태였고 화가 나서 그녀의 휴대폰을 들고 나와버려.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내가 집을 나가자마자 그녀는 112에 신고한 거야.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했어. 그리고 알게 됐지, 그 메시지들의 정체를. 알고 보니 그녀는 10년 이상 스폰을 하고 있었던 거야. 어떤 기업 대표와 일주일에 한 번 퇴근길에 만나서 호텔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생활. 그 대가로 한 달에 300에서 400 정도 받았던 것 같아. 많이도 받네. 나이가 36살이나 되는데. 나는 그 사실을 보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지. 6년 동안 만난 사람이 이미 10년 넘게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전혀 몰랐고, 전화도 자주 하지 않는 사이였고, 톡으로만 연락하던 관계였기 때문에 너무 오버페이인데? 그러니까 20대라고 해도 저 정도는 받겠다. 아니 20대라고 하면 저 정도 받는 거 이해를 하는데 36이면 어지간히 이쁜가 보다, 그지? 그녀는 나와 만나면서도 그 남자와 만나고 그 남자 만나고 돌아와 나에게 집 도착이라고 톡을 보내고 있었던 거야. 그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지. 나는 상해죄로 고소를 당했고 이게 웬 말이야? 무슨 또 고소를 당해. 야, 진짜 나쁜 류연이네. 그녀에게 연락을 했더니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어. 결국 벌금도 내야 했지. 그리고 회사 익명 사이트에 그녀는 스폰녀다라고 글을 올렸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까지 당해버렸어. 결국 나는 회사에서도 퇴사를 하게 됐지. 아유, 그런 건 하지 말지. 본인한테 안 좋은 건데. 그 뒤로 1년 동안 나는 술과 정신과 약으로 버텼고 15kg나 빠졌어. 극단적인 시도도 몇 번 했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모든 걸 잃었고 직장도 명예도 건강도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도.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잘 살고 있어. 와, 진짜 기도 안 찬다. 악인들은 이렇게 잘 세상 떳떳하게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들, 이 악마 새끼들. 진짜 이래서 여자 만나기 무서운,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 다 그렇진 않기 때문에 잘 만나면 되죠. 엄청 꾸미고 웃으며 회사도 계속 다녀. 범죄는 내가 저지르는 것이 되어버렸고 스폰은 범죄가 아니었어. 얼마 전 퇴직 마지막 날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녀를 봤어. 그녀는 어떤 남자와 함께 웃으며 커피를 마시러 가고 있더라고. 나는 아직도 한두 시간마다 자다가 악몽을 꾸고 깨. 6년 만났던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을 전혀 몰랐어. 사람이 무섭지. 지금 내게 남은 건 거의 없어. 복도에서 들리던 발소리, 문 앞에서 멈추던 그림자. 문을 열었을 때 누나는 술 기운에 얼굴이 붉어 있었어. 그런데 눈은 또렷했지. 조금만 더 마시자. 유튜브로 가끔 보다가 글을 보내봅니다. 때는 2005년. 그때 나는 지금 생각하면 반쯤 부서져 버린 인간이었어. 집에서는 한바탕 터졌고 자존심은 바닥이었고 가진 건 몸 하나뿐이었지. 응암동 형 집에 얹혀 살며 군대 가기 전까지 버티고 있던 시절 눈칫밥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배웠지.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조차 크게 느껴졌고 새벽에 들어가는 걸 괜히 미안해했고 내 자리는 없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었지. 그래서 더 도끼처럼 붙잡은 게 숙식 제공이었어. 땡땡 구청역 앞 개성면옥. 지하철 2번 출구였는지 3번이었는지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는 분명 거기였어.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건물도 3층까지만 올라가 있고 위에는 스크린 골프장이 막 들어섰던 시절이었지. 동네에는 지금보다 훨씬 거칠었고 밤이면 노란 간판 불빛들이 더 선명했어. 나는 그 집 설거지 알바를 했어. 하루 종일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쌓아 올리고 마감하면 바닥을 닦고 냉면 육수 냄새가 온몸에 배어 있었지. 손은 늘 불어 있었고 밤이 되면 손등이 갈라졌어. 그 가게 카운터에 주리 누나가 있었지. 참고로 가명입니다. 처음엔 그냥 누나였어. 일하다가 마주치면 군대는 언제 가? 하고 묻고 가끔 음료 하나 건네주고 설거지 끝나고 나오면 고생했어 하고 웃어주던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 그 웃음이 나한테는 오래 남았어. 나는 그때 굶주려 있었거든. 밥이 아니라 인정받는 감정에. 누군가 나를 봐준다는 느낌이 드물었거든. 집에서는 쫓겨난 상태에 형 집에서 얹혀 사는 처지였고 미래는 군대뿐이었지. 그런 나를 카운터에서 가만히 바라보던 그 누나의 눈빛이 묘하게 위로가 된 거야. 주리 누나는 화려하지 않았어. 대신 묘한 분위기가 있었어. 말이 빠르지 않고 웃으면 눈이 반달처럼 접히고 가끔 나를 볼 때 시선이 잠깐 더 머무르는 사람. 처음엔 내가 착각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그 시선이 반복되는 거야. 설거지 하다가 고개를 들면 카운트에서 나를 보고 있고 내가 마감하고 나갈 때면 오늘 힘들었지? 하고 낮게 말해주고 가끔 손이 스칠 때면 그냥 넘어가기엔 묘하게 느린 순간이 있었어. 어느 날 그 모든 게 선명해진 거지. 2층 좌식방. 여름밤의 눅눅한 공기, 맥주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 유부남들은 몇 잔 마시고 빠지고 돌싱 누나도 가고 점점 인원이 줄게 된 거야. 결국 남은 건 주리 누나와 나. 그때부터 공기가 달라졌어. 잔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맥주 거품이 천천히 내려가는 게 보일 정도로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지. 군대 가면 나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 말이 가볍게 툭 던져졌는데 내 심장은 그 순간 한 박자 멈춘 느낌이었지. 누나가 잊혀지겠어요? 나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속은 달랐어. 술이 돌면서 말이 더 솔직해졌지. 누나는 남편이랑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했고 유부녀였는가 봐요. 나는 집 얘기를 조금 흘렸지. 다 말하진 않았지만 상처가 있다는 건 티가 났을 거야. 술이 깊어질수록 거리가 좁혀졌고 테이블 아래에서 무릎이 스치고 서로의 숨이 가까워지고 눈이 오래 머물렀어. 그때는 이미 둘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이게 그냥 누나와 동생 사이의 공기가 아니라는 걸. 누나는 맥주가 배부르다며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내려갔어. 나는 혼자 남아 잔을 만지작거렸지.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어. 그날 나는 먼저 숙소로 들어가 버렸지. 도망이었어. 더 같이 있으면 내가 무슨 선택을 할지 알 것 같았거든. 누워서 눈을 감았는데 머릿속엔 누나의 눈빛이 계속 떠오르는 거야. 복도에서 들리던 발소리, 문 앞에서 멈추던 그림자.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 자? 문을 열었을 때 누나는 술 기운에 얼굴이 붉어 있었어. 그런데 눈은 또렷했지. 조금만 더 마시자. 그 말은 핑계였어. 그 순간 복도는 조용했고 숨소리만 들렸어. 나는 잠깐 망설였지. 지금 나가면 선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걸 느껴졌거든. 그런데 나는 결국 거절했어. 피곤해요. 그냥 잘게요. 문을 닫고 돌아섰는데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는 거야. 이후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지. 가게 안에서 둘이 마주치면 말은 짧아지고 시선은 길어지고 다른 직원들이 눈치챌 정도로 묘한 공기가 생겼어. 마감 뒤 불 꺼진 가게에서 둘이 잠깐 마주선 적이 있어. 너 나 좋아하지? 누나가 먼저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대답을 못했어. 눈을 피했지.
애기네. 그 말은 웃으며 했지만 그 안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지. 나를 밀어내는 것도 끌어당기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선. 군대 가기 전까지 몇 달 동안 우리는 그 선 위를 아슬아슬하게 걸었어. 술이 들어가면 더 가까워지고 맨정신이면 다시 거리를 두고 그 긴장이 오히려 더 자극적이었어. 넘어가지 않았기에 더 강하게 남았지. 내가 상근으로 빠지고 가게를 떠난 뒤에도 밤마다 그 누나가 생각이 났어. 그날 문을 열고 나갔더라면 어땠을까? 싸이월드로 염탐하고 방명록을 남기고 술 먹고 전화도 했어. 맨정신에 다시 전화해. 그 말은 마지막 선이었을지도 몰라. 결국 나는 차인 거지. 다시 연락하지 마.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젊은 날의 허세가 확 꺼지게 된 거야. 지금 돌아보면 내가 원했던 건 누나 자체라기보단 나를 선택해줄 누군가였던 것 같아. 집도 없고 미래도 불안하고 군대 가야 하는 20대 초반의 나에게 주리 누나는 잠깐의 위로였거든. 그리고 동시에 내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거울이었지. 선을 넘지 않았기에 그 밤은 더 오래 남았어. 가끔 생각해. 그날 내가 문을 열고 나갔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까? 아마 아닐 거야. 그건 그냥 2005년 여름밤에 젊음이 만들어낸 퇴폐적인 공기였을 뿐이니까. 그리고 나는 그 공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고. 군대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어. 상근이라고 해도 결코 편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시간은 흘렀지. 훈련, 출퇴근, 외출 제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처음 몇 달은 주리 누나 생각이 자주 났어. 야간에 복도 불빛이 어두워질 때면 2005년 그 여름밤이 떠올랐고 문 두드리던 소리가 귓가를 맴돌아. 하지만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더라고. 시간이 지나자 생각나는 횟수도 줄고 대신 다른 걱정이 생기게 된 거야. 저녁 후 뭐 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어. 나는 서울을 떠났다가 다시 올라왔고 여기저기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 그때 나는 더 이상 떠돌이도 얹혀 사는 신세도 아니게 된 거야. 월세라도 내 이름으로 계약했고 퇴근 뒤 갈 집이 생겼지. 어느 날이었어. 퇴근하고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 길 땡땡 구청역에서 내려야 했지. 오랜만에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된 거야. 무심코 고개를 들었는데 개성면옥 간판이 아직 있더라고. 간판은 예전보다 조금 발해 있었고 주변 건물은 많이 바뀌었지. 스크린 골프장은 더 번듯해졌고 근처 카페들은 세련돼졌고 그 순간 갑자기 들어가 보고 싶어진 거야. 그냥 충동이었어. 추억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같은 거야.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냉면 육수 냄새는 그대로더라. 테이블 배치도 크게 안 변했어. 직원들은 대부분 바뀌었고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나는 혼자 자리에 앉아 냉면을 시켰어. 주문을 받고 돌아서던 직원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육수 좀 더 줘. 심장이 순간 내려앉았어. 고개를 돌렸는데 거기 주리 누나가 있었던 거야. 예전보다 살이 조금 붙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옷차림은 더 차분해졌지. 예전처럼 카운터에 서 있는 모습은 아니었고 손님 쪽에 앉아 있었지. 아마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쳤지. 그 순간 2005년 여름밤이 한 번에 몰려오는 거야. 2층 좌식방, 맥주 거품, 복도에서의 망설임, 누나도 나를 알아봤지. 잠깐 눈이 커졌다가 이내 웃더라. 너? 나는 얼떨결에 자리에서 일어났어. 누나, 그 한마디에 시간이 몇 년은 거슬러 올라간 느낌이야. 우리는 어색하게 웃었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누나는 나를 안치고 잘 지냈냐? 라고 묻는 거야. 나는 저녁했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 여기까지 오게 됐다 얘기했지. 누나는 남편과의 사이가 다시 좋아졌다고 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하게 안도감이 들었어. 동시에 아주 작은 허전함도 느껴졌지. 그때 너 진짜 애기였어. 누나가 웃으며 말하는 거야.
지금은 내가 묻자 누나는 나를 한번 훑어보더니 이제는 좀 사람 같네? 그 말이 농담이었겠지만 그 안에는 시간이 담겨 있었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지. 그날 기억나요? 누나는 잠깐 웃다가 시선을 테이블 위로 떨어뜨리는 거야. 기억이 안 날 리가 있냐? 그리고는 잠깐 정적이 흘렀어. 근데 그때 네가 문 안 열어줘서 다행이었어. 그 말이 예상 밖이었지. 왜요? 누나는 맥주 대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하는 거야. 그때는 나도 좀 흔들렸던 시기였거든. 그냥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만약 그날 우리가 선을 넘어버렸다면 아마 서로 더 복잡해졌을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 그날의 나는 욕망이었고 그날의 누나는 외로움이었을지도 몰라. 너 그때 방명록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 누나가 물었지. 나는 쓴웃음을 지었어.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요? 그거 일부러 세게 쓴 거야. 그래야 네가 나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데 묘하게 마음이 풀렸지. 나는 그때 차였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어쩌면 누나는 나를 밀어낸 게 아니라 지켜준 걸지도 몰라. 밖에서 누군가 누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남편 같았지. 누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 너 그때보다 훨씬 괜찮아졌네. 다행이다. 나는 웃으며 말했지. 누나 덕이죠. 그날 문 닫게 해줘서. 누나는 피식 웃었고 그 웃음은 2005년에 그것보다 훨씬 단단했어. 누나는 가족과 함께 가게를 나섰고 나는 혼자 남아 냉면을 마저 먹었지. 창밖으로 저녁이 내려오고 있었어. 그날 문을 열지 않았던 선택이 몇 년 뒤에 이렇게 담담한 재회로 이어졌다는 게 이상하게 고마웠어. 그때 선을 넘지 않았기에 우리는 서로를 미화된 기억으로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아. 만약 그날 달랐다면 아마 이 재회는 어색함과 후회로 가득 찼을 거야. 그렇지, 맞아. 2005년 여름밤의 태폐적인 공기는 시간이 지나자 추억이 됐고 추억은 결국 나를 조금 더 어른으로 만들었어. 그날 나는 알았어. 젊음의 욕망은 뜨겁지만 선 하나를 지킨 기억은 더 오래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